자, 이렇게 민주당 당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재명 의원 35.7%로 1위, 박용진 의원이 16.8%로 2위. 전 계속 읽겠습니다. 한 분을 위해서. 자, 이후에 이제 김민석, 전재수, 강병원 의원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재명 의원의 이 선두 속에 박용진 의원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옆에 계신 또 전재수 의원이 적지 않은 지지율을 지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께 묻는 것보다는 박정환 의원께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35.7%라는 지지율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비등하게, 대등하게 싸울 만한 어떤 여건이 된다고는 보십니까? 이 결과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어제 결과 보고 사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전재수 의원님도 상당히 한 높은 지지율이 좀 나오고 우리 박용진 의원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와서 대선 결과 이후에 민주당이 좀 뭔가 안에서 꿈틀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 나름 사실은 저는 전재수, 박용진 두 의원 때문에 기대도 좀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 보고 어대명이구나. 어대명.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나머지 후보들 쭉 해서 지지율을 좀 더해봤더니 30% 초반 정도 네. 이렇게 돼요. 기타 후보, 적합한 후보 없다 이거 제외하고 나면 그렇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표를 다 모으더라도 이재명 의원한테 안 되는 상황이라 저는 과연 전 민주당이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이고 우리 전재수, 박용진 두 의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도 조만간 좀 결정을 하실...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3.4%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일 수도 있는. 플러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네. 제로일 수도 있죠. 네. 예, 저는 아직 근데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는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 안규백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사퇴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 어떤 룰 때문에 사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소식을 사전에 좀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그 최고위원 투표를 하는데 네. 최고위원 투표는 이제 1인 2표를 행사를 합니다.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한 표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사를 하되 나머지 한 표는 투표하는 사람이 이 부산인지 또는 광주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당이 다양한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들을 말하자면 이제 지역별로 이제 나누어서 뽑기 위해서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내에서 이것이 과연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네.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비판 여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규백 위원장께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마 저런 이제 거취를 통해서 입장을 내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룰 갈등 관련해서 안 위원장이 사퇴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당대표 중심 지도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경선 투표 비율을 민심을 반영하는 비율을 좀 높인다. 그래서 이제 룰싸움에서 친명계가 판정승을 거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또다시 내홍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안규백 의원이 지금 이렇게 사퇴를 했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친명계에서도 이거 우리에게 불리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서로 주장을 불리하다. 해서 사실은 뭐가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도층의 이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도층의 민심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민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의원 비중을 조금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좀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반적인 추세는 그래도 어떤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중도층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회색지대인 곳에서의 사람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라는
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서 이게 우리 편에 불리하다, 우리 계파에 불리하다라고 내용을 걷기에는 명분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룰 갈등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모습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갈등 양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이 97그룹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었죠.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요, 전재수 의원님. 이게 지금 뭐 어대명 분위기인데 좀 누그러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재명 의원과 나머지를 다 합하면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좀 앞서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자신이 가진 비전을 국민들께 내보이고 당원들께 좀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지고 단일화 수순이 좀 이루어진다면 경선이 당대표 선거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단일화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단일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마 좀 일치를 해가지고 단일화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되면 경선이 조금 더 흥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